나는 그날 서울의 번화한 강남 거리에서 서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다. 주머니 속에 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 수십억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낡은 코트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엄마, 아빠, 집이 없어요. 거리에서 살아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모님은 카페 테이블 너머로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래. 그럼 스스로 해결해봐. 우리는 이미 늙었어. 그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 순간 복수의 불씨를 느꼈다.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날. 그 웃음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버린 증거였다. 내가 500만 달러를 번 비밀을 알면서도 그들은 나를 시험했다. 아니, 버렸다. 나는 그들의 아들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들의 눈에는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내 마음처럼 얼어붙은 겨울은? 나는 그날 아침 부모님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30평 넘는 공간에 사는 그들은 항상 이 가난한 척하는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정말로 가난한 척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나는 성공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팔아치운 500만 달러. 그 돈으로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부모님께 솔직히 말하지 않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찾아갔을까? 민준아, 또 무슨 일로 왔어? 엄마가 문을 열자마자 한숨을 쉬었다. 아빠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집이 없어요. 직장도 잃었고 빚이 쌓였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진심처럼 들리게 하려고 연기했다. 엄마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또. 지난번에도 그렇게 울면서 갔잖아. 이번에는 진짜야. 아빠가 신문을 접으며 웃었다. 민준아, 내가 20대 후반인데 아직도 부모 품에 매달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나는 속으로 웃었다. 만만하지 않은 세상. 그들은 몰랐다. 내가 그 세상을 정복한 걸 하지만 그들의 반응을 보려고 왔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피를 나눈 고기 덩어리일 뿐인지. 엄마가 커피를 타주며 말했다. 우리는 이미 은퇴했어. 내 동생 민호는 의사 되고 집도 샀어. 너는 왜 그렇게 안 돼, 민호?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했다. 내 동생, 가족의 자랑거리. 하지만 그는 나의 그림자였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김치찌개가 끓는 냄새가 집 안을 채웠다. 한국 가정의 전형적인 풍경.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엄마, 아빠. 제가 큰돈을 벌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표를 테이블에 올렸다. 엄마의 눈이 커졌다. 이게 진짜야. 아빠가 수표를 집어들고 확인했다. 민준아, 이건. 어떻게? 나는 미소 지었다. 스타트업 팔았어요. 이제 우리는 부자예요. 집 사서 같이 살아요. 그 순간 공기가 변했다. 엄마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다. 부자. 좋아.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해? 우리한테 숨긴 거야. 아빠가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이 돈으로 내가 사는 집. 아니, 우리 집은 이미 우리 거야. 너 혼자 살아. 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엄마가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는 이미 편안해. 내 돈으로 왜 우리가 움직여? 너 혼자 즐겨? 그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그들의 눈을 보았다. 탐욕이 스쳤다. 아니, 무관심. 그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집 없는 척 하는 나를 비웃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문을 나서며 나는 결심했다. 이 가족을 파괴하겠다.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고 그들이 나에게 한 짓을 갚아주겠다.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나는 항상 민호의 그늘에 가려 살았다. 민호는 천재였다. 서울대 의대, 인턴십, 이제는 유명 병원의 레지던트. 나는 그냥 평범한 공대생.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고등학교 때 사고를 쳤던 걸 그 사고 아빠의 회사 돈을 훔친 건 민호였다. 5억 원 원하는 그 죄를 대신 졌다. 민준아, 내가 책임져. 형제잖아. 민호의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감옥에 갔다. 2년 그 후 나는 미국으로 도망쳤다. 스타트업으로 성공했다. 이제 돌아왔다. 복수를 위해. 집에 도착한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해킹 툴을 켰다. 나는 코더였다. 실리콘밸리에서 배운 기술. 먼저 부모님의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 예상대로 그들의 돈은 이상했다. 엄마의 비밀 계좌에 10억 원이 숨어 있었다. 출처. 아빠의 회사 자금. 세금 탈루. 나는 증거를 모았다. 스크린샷, 거래 내역. 다음은 민호. 그의 병원 이메일, 환자 기록 조작. 그는 돈을 받으며 진단을 바꿨다. 암 환자를 건강하다고 속인 증거.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썼다. 익명으로. 너희 가족의 비밀을 안다. 내일까지 1억 원을 입금하라. 아니면 폭로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게 시작이었다. 복수의 첫걸음.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다. 엄마의 목소리. 민준아, 그 메시지. 내가 보낸 거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네, 왜? 무서워요. 엄마가 울었다. 제발.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역겹게 들렸다. 가족이라면 왜 나를 버렸어요? 왜 민호의 죄를 나한테 떠넘겼어요? 침묵. 그리고 아빠의 목소리. 민준아, 그건 오해야. 만나서 이야기하자. 나는 웃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호도 데려오세요. 카페에서 만난 우리는 4명이었다. 민호는 창백했다. 형님 왜? 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녹음기를 켰다. 왜? 너 때문에 내가 감옥 갔어. 부모님, 너희는 왜 방관했어? 아빠가 한숨을 쉬었다. 민호가 약했어. 회사를 구하려고 그랬어.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형, 미안해. 하지만 그 돈으로 가족이 살았잖아. 나는 비웃었다. 가족. 너희는 나 없이도 잘 살았어. 대화는 길어졌다. 그들은 사과했다. 돈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게 싫었다. 진짜 복수는 돈이 아니었다.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였다. 나는 일어났다. 생각해봐요. 내일 다시 연락할게. 카페를 나서며 나는 다음 계획을 세웠다. 민호의 병원에 익명 제보. 세금 당국의 부모님의 탈루 증거. 그리고 더 깊은 비밀. 엄마의 불륜. 그 사진, 내가 어릴 적부터 알던 이웃집 아저씨와의. 이게 복수였다. 한국식 복수. 조용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서울의 네온사인이 내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복수의 맛은 달콤했다. 아니, 쓰랐다. 다음 날, 나는 민호의 병원 앞에 서 있었다. 연세대 부속 병원, 서울의 명문. 민호는 여기서 황금손으로 불렸다.
환자들이 그를 신뢰했다. 하지만 나는 그 신뢰를 무너뜨릴 거였다. 주머니 속 USB에 환자 기록이 들어 있었다. 한 여자, 50대. 암 3기. 민호가 돈을 받고 창성으로 바꾼 진단서. 그 여자는 이제 집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로비에서 기다렸다. 민호가 나왔다. 형, 어제의 일은 잊자. 돈 줄게. 5억 후 내가 원하는 만큼. 그의 눈은 피곤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민호야, 돈이 아니야. 진실이야. 내가 훔친 돈, 그걸로 아빠 회사 구한 거? 환자 속인 거? 다 알려줄게.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형, 너 어떻게 알았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코더야. 내 이메일 다 봤어. 우리는 병원 근처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형, 나도 후회해. 하지만 부모님 압박이. 민호가 변명했다. 나는 웃었다. 부모님. 그들은 너를 사랑해. 나. 그냥 희생양.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형이 약했어. 나처럼 강하게 안 살았어.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강함. 감옥에서 2년을 버틴 내가? 나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때리지 않았다. 복수는 육체가 아니었다. 정신이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제보를 시작했다. 먼저 보건당국의 이메일. 의사 김민호, 진단 조작 증거 첨부 파일을 보냈다. 다음, 언론. 조선일보 팁라인. 명문병원 레지던트의 비리 익명으로. 오후가 되자 민호의 전화가 왔다. 형. 이게 내 짓이야? 왜?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왜? 내가 나한테 한 대로. 나는 전화를 끊었다. 부모님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아빠가 나왔다. 민준아, 들어와. 민호가. 병원에서 호출됐대. 엄마가 울고 있었다. 우리 가족이 망할 거야. 나는 소파에 앉았다. 망해요. 그게 복수예요. 아빠가 나를 노려보았다. 너 미쳤어. 우리는 내 부모야. 나는 웃었다. 부모. 나 감옥 보낸 부모. 민호 죄 대신 진 부모. 과거가 떠올랐다. 고등학교 3학년. 아빠 회사 파산 위기. 민호가 돈을 훔쳤다. CCTV에 찍힌 건 나였다. 왜? 나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민호가 형, 제발. 대학 갈 돈 없으면. 나는 동의했다. 경찰서에서, 재판에서 나는 내가 했다 오고 말했다. 민호는 장학금 받고 서울대 갔다. 나는 교도소. 출소 후 엄마는 민준아, 이제 새 출발해 라고 했다. 하지만 그 새 출발은 미국행이었다. 아빠가 말했다. 민준아, 그건 실수였어. 이제 용서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 그럼 증거 지워줄까요? 엄마의 그 계좌, 아저씨와의 사진. 엄마가 비명을 질렀다. 어떻게? 그걸. 나는 일어났다.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가족 해체나 돈으로 입막음. 밤에 나는 호텔에 머물렀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물결이 출렁이는 소리가 들렸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하지만 불안도 왔다. 이게 정말 옳은가? 민호는 내 동생이었다. 부모님은 그래도 피를 나눴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 집 없는 척하는 나를 비웃던 그 웃음이 떠올랐다. 아니, 계속해야 했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연세대 병원 레지던트, 진단 조작 의혹. 민호의 사진이 화면에 나왔다. 나는 TV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전화가 왔다. 민호. 형, 나 죽을 것 같아. 제발 멈춰. 그의 울음소리. 나는 말했다. 멈추고 싶으면 진실을 말해. 00년희. 민호는 병원에서 해고됐다. 조사 시작. 부모님은 세무서 호출. 엄마의 불륜 사진은 아직 안 보냈다. 그건 마지막 카드였다. 나는 강남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다. 이 가족의 비밀을. 복수의 파도가 이제 시작됐다. 서울의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내 가족의 세계가. 나는 아파트에서 지켜봤다. 창밖으로 기자들이 부모님 집 앞에 모여들었다. 김씨 가족 비리 의혹,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민호는 병원 로비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울었다. 오해야.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그의 손이 떨리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전화가 울렸다. 아빠. 민준아, 이게 내가 한 짓이야? 우리 다 망했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엄마의 비밀 공개할까요? 침묵. 제발. 만나자. 조건 뭐든 들어줄게. 나는 웃었다. 좋아요. 민호도 데려오세요.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진실 말하세요. 만남 장소는 한강공원. 황혼 무렵 바람이 차가웠다. 그들은 왔다. 민호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엄마는 선글라스를 끼고 떨고 있었다. 아빠가 먼저 말했다. 민준아,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돈. 집. 다 줄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진실. 민호, 내가 돈 훔친 거, 내가 대신 감옥 간 거, 그걸 말해. 민호가 울었다. 형, 돼.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다시 역겹게 들렸다.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다 있어? CCTV 복원본, 내 이메일, 엄마의 채팅 로그. 공개하면 민호는 의사 면허 박탈. 아빠는 감옥. 엄마는 사회적 죽음. 엄마가 무릎 꿇었다. 민준아, 엄마 잘못했어. 그 아저씨는 그냥 외로웠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외로움. 아빠를 속인 외로움. 나 감옥 보낸 외로움.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사정했다. 용서를 빌었다. 민호가 말했다. 형, 나 대신 죽을게. 제발. 그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다. 동생. 피를 나눈. 하지만 그 피가 더러웠다. 나는 일어났다. 생각해. 내일 기자회견. 아니면 끝장.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에서 어린 시절이 나왔다. 민호와 함께 축구하는 우리. 엄마의 따뜻한 밥상. 아빠의 어깨.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나는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다. 마지막 증거. 아빠의 회사 장부. 탈루액 20억. 그 돈으로 민호의 유학, 엄마의 보석. 나는 제보를 준비했다. 아침, 뉴스가 더 뜨거워졌다. 김민호, 과거 범죄 연루 의혹. 누군가 흘린 소문. 내 짓이 아니었다. 민호의 동료. 복수의 파도가 스스로 커지고 있었다. 전화가 왔다. 민호. 형, 기자회견할게. 하지만 형도 같이 나와. 우리 함께 끝내자. 그의 목소리에 결의가 있었다. 나는 동의했다. 좋아. 한강공원에서. 회견 날의 기자 50명. 플래카드, 카메라.
민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형, 민준 형이 대신 짊어진 죄, 그의 고백. 엄마가 울었다. 아빠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옆에 서서 지켜봤다. 세상이 충격에 빠졌다. 가족 내 배신, 헤드라인. 하지만 그 순간, 트위스트. 민호가 나를 보며 말했다. 형, 하지만 내가 500만 달러 번 거, 그 스타트업, 내 아이디어야, 뭐. 나는 얼어붙었다. 민호가 웃었다. 대학 때 내게 준 아이디어. AI 진단 앱 너 혼자 성공한 척했지.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엄마가 말했다. 민준아, 내가 우리 돈 훔쳐 미국 간 거 알아. 그게 시작이었어. 배신의 배신. 내 성공의 뿌리가 민호의 것이었다. 아니, 우리는 함께 브레인스토엄 했었다. 하지만 그는 증거를 들이밀었다. 이메일 로그. 내 이름으로 보낸 메일, 세상이 뒤집혔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거짓말. 그건 하지만 증거가 나를 압도했다. 복수는 역으로 돌아왔다. 나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눈을 멀게 했다. 세상이 나를 삼켰다. 회견 후 나는 도망쳤다. 강남거리, 사람들 속으로. 핸드폰이 폭발했다. 알림, 메시지, 욕설. 배신자. 가족 파괴자, 소셜미디어에서 내 이름이 트렌딩. 민호의 고백이 반전으로 읽혔다. 형제가 형제를 팔았다. 제목들. 나는 호텔로 숨었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창밖 서울의 불빛이 적처럼 느껴졌다. 왜 그랬을까? 민호의 반격. 그는 준비했다. 내 스타트업 아이디어가 그의 것. 사실 우리는 함께 만들었다. 대학 동아리에서. 하지만 나는 미국에서 혼자 키웠다. 코딩, 투자 유치, 모든 게 나의 피땀. 그런데 그는 기다렸다. 이 순간을. 부모님도 알았다. 그들의 눈빛, 회견장에서 본 그 미소. 전화가 왔다. 익명의 번호. 받자마자 아빠의 목소리. 민준아, 이제 끝났어. 내 돈, 우리 거야. 변호사 보냈어, 뭐. 내 500만 달러. 계좌를 확인했다. 비어 있었다. 해킹. 아니, 내 서명 위조. 스타트업 매각 서류에 부모님의 지분? 어떻게? 과거, 내가 감옥 갈 때 서명한 서류. 그 안에 숨겨진 조항. 가족 자산 공유에 나는 바보였다.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마지막 카드. 엄마의 불륜. 사진 100장. 채팅 로그. 아저씨 이웃박 회장과의 10년 관계. 돈 거래. 아빠의 회사 구제 자금이 그 불륜의 대가였다. 나는 유튜브에 업로드 준비. 하지만 망설였다. 이게 끝인가? 복수가 나를 삼키는가? 밤새워 생각했다. 한국 드라마처럼 복수는 끝이 없다. 펜트하우스나 스카이캐슬처럼 가족은 독극물. 나는 결정했다. 공개. 제목, 가족의 진짜 비밀, 어머니의 배신 업로드. 조회수가 폭발했다. 1시간 만에 100만 뷰 댓글, 충격. 이게 진짜 한국 상류층? 민준이 불쌍해. 모두 잘못했어. 민호의 전화. 형, 돼. 이제 엄마까지 그의 목소리 떨림. 나는 말했다. 너희가 시작했어. 끝낼게. 엄마의 울음소리 뒤에서 들렸다. 아빠가 소리쳤다. 민준아, 내가 괴물이야, 괴물. 그래, 나는 됐다. 다음 날 경찰이 왔다. 나를
증거 위조 의혹 민호의 고발. 하지만 나는 웃었다. 증거. 여기 다 있어요. USB를 건넸다. 조사 시작. 이제 세상이 판단할 차례. 강남경찰서, 유치장. 철창 너머로 서울이 보였다. 자유는 잃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복수는 시작됐다. 하지만 승자는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기자들. 민준의 최후 고백.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요. 가족은 파괴할 게 아니에요. 눈물이 흘렀다. 진심. 민호가 옆에 서 있었다. 형, 미안해. 그의 손이 내 어깨에. 순간, 포옹. 카메라 플래시. 하지만 트위스트. 민호의 속삭임. 이게 끝이 아니야. 부모님 돈, 이제 우리 거, 뭐. 또 배신. 나는 밀어냈다. 너, 아직도, 민호의 미소. 형, 세상은 약육강식. 세상이 다시 뒤집혔다. 나는 유치장에서 지켜봤다. 민호가 영웅이 됐다. 형제 사랑으로 용서 갖자. 부모님은 해외 도피. 엄마의 불륜 스캔들 덕에. 아빠의 탈루 폭로. 하지만 돈은 사라졌다. 민호가 챙겼다. 복수의 끝. 아니, 새로운 시작. 나는 감옥에서 나올 거다. 더 강하게. 감옥은 익숙했다. 2년 전과 같은 냄새, 같은 소음.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복수자다. 변호사를 고용했다. 내 돈 남은 100만 달러로 재판 날짜가 잡혔다. 서울지법. 기자들로 가득 찬 법정. 가족 4명이 대치했다. 민호는 양복 차림으로 앉아 미소 지었다. 부모님은 저쪽 테이블. 나는 홀로. 판사가 들어왔다. 피고 김민준, 증거 위조 및 협박 혐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증거 제출합니다. 가족의 과거 범죄 기록, 화면에 CCTV, 이메일, 사진. 법정이 웅성거렸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말, 그의 외침. 하지만 증거는 철저했다. 엄마가 증언대에 섰다. 민준이는 우리 잘못했어요. 그녀의 눈물. 진심. 아빠가 따라왔다. 아들아, 용서해. 하지만 그의 눈은 계산적이었다. 민호의 차례. 형, 나도 미안해. 하지만 내가 너무 멀리 갔어. 멀리? 나는 웃었다. 너희가 먼저. 재판은 3일 걸렸다. 증인들, 병원 동료, 세무 전문가, 이웃 아저씨. 박 회장. 네, 관계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이었어요. 법정이 충격에 빠졌다. 한국 사회의 타부. 상류층의 몰락.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김민준, 무죄. 피해자, 민호와 부모님, 유죄. 민호, 5년. 아빠, 3년. 엄마, 벌금. 법정을 나서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가족은 산산조각. 민호가 나를 보며 속삭였다. 형, 밖에서 기다리게. 우리 다시. 나는 고개를 저었다. 끝났어.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내 집 500만 달러로 산 펜트하우스. 한강 뷰. 혼자 앉아 와인을 마셨다. 복수의 끝. 하지만 트위스트. 문 두드림. 민호의 변호사. 상속 서류. 부모님의 유언. 뭐. 그들은 해외에서 자살. 아니, 가짜. 편지. 민준아, 우리는 떠난다. 돈은 내 거. 미안해. 진짜. 나는 확인했다. 계좌에 30억.
그들의 탈로돈 하지만 편지 끝 민호가 썼어. 용서해 민호의 필체. 그는 또. 아니, 마지막 속임수. 나는 웃었다. 좋아, 동생. 내 차례야. 결말은 열려 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스타트업 다시. 하지만 마음속의 그림자. 복수는 승리인가, 패배인가? 한국의 가족처럼 영원한 갈등? 독자들이 판단하라. 나는 그냥 산다. 한강 바람소리 들으며